시작. 네, 반갑습니다. 이부 강의 맡은 주네스 글로벌 월드비전 팀 샤이니 박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설렁탕. 네. 저는 베트남 쌀국수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역시 강의가 있기 전에는 밥이 많이 안 들어가네요. 네. 제가 오늘 성공의 8단계 준비했는데 뭐 1시간 반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1부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부를 하고 2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 이런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제가 뭐 할 능력이 되고 자세가 되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그룹장님의 강의를 시아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 빼고는 가장 제가 좀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또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또 저는 또 했던 것 같고 그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행동 패턴으로 조금 많이 연구를 저는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의 8단계를 이제 네트워크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다 성공의 8단계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왜 성공의 8단계를 하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 스쿨이라든지 어떤 큰 세미나 교육이 있을 때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께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하시잖아요. 그 들을 때는 아 저분은 저렇게 성공을 했구나 하는데 막상 네트워크를 몇 년 이상 하셨어도 많은 경험치를 가지셨어도 그렇지 않나요? 그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그 Y를 생각하면서 직접 내가 그 행동 패턴으로 내가 들어가 봤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면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각 단계가 다 이유가 있고 Y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론하고 나의 행동하고 따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저를 우겨 넣어야 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내가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나를 막 우겨 넣고 내 생각을 우겨 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저도 그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성공의 8단계를 저렇게 하면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안 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대로 해보니까 이것만큼 답이 없어요. 이 성공의 8단계가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8가지의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저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요소들이었어요. 물론 RRTM도 있고 우리 꼭 매일매일 해야 되는 성공 습관 5코어도 있고 뭐 어느 또 조직에서는 뭐 8코어도 있고 10코어도 있고 하지만 이런 모든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하는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요소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성공의 8단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넣어보고 대입을 해보고 정말 그대로 한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주네스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한 바를 한 계단 한 계단 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 로드맵이에요. 꿈과 목표를 정하고 꿈과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인드셋도 필요하고요.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네트워크에서 이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도 먹어야 되고 내가 이러한 행동도 해야 되고 하는 많은 나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또 결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명단 작성이 나오고 또 명단 작성을 또 약간 1번, 2번이 잘 안 된 경우에는 명단 작성을 또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명단 작성을 하는데 잘 안 되면 다시 1번하고 2번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꿈과 목표, 나의 결단, 그 다음에 리스트 작성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주네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행동 단계. 준비된 명단, 스폰서 사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 방법대로 그리고 그 안에 루틴대로 만남과 초대를 하시고 사업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고 아마 나의 행동과 내가 이때까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진짜 이게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액션하는 단계, 행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상담을 하고 1번부터 7번까지 해왔던 이 성공의 8단계의 과정을 저희는 복제한다라고 저희 그룹에서는 배웠습니다. 누군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해왔던 거, 내가 했던 것을 저 스스로도 계속 반복해서 복제를 하고 내 파트너에게도 알려주고 그 파트너도 똑같이 복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과정을 저희는 복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피드백 단계. 그래서 이 성공의 8단계 과정을 이렇게 쭉 보시면 모두 다 필요한 과정이고 요소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동 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의 8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타겟을 놓고 내가 어떤 목표하고자 하는 그것을 놓고 내가 이 순서대로 나는 하고 있고 나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나의 스폰서와 나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함께 손잡고 성공의 사이클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마 4번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드림. 꿈과 목표는 이제 Y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Y.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순간, 오늘 아침, 저 같은 경우 이제 울산으로 다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는 동안에 기차 안에서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또다시 정리하면서 또 내일 일어나서 그리고 한 달의 계획, 3개월의 계획, 6개월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아마 끊임없이 이 꿈과 목표를 계속 돌이켜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꿈과 목표를 세웠을 때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저 꿈을 이룰 거야? 내가 그 목표를 이룰 거야? 라는 것만 있으면 제가 또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꿈과 목표를 세운 거에 대해서도 또 그게 무슨 Y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목표로 어떤 Y를 가지고 이 주네스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의 드림보드를 생각을 해봤는데 드림카, 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꼭 다이아몬드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목표가 처음에 울산에 이제 리크루팅 오셔서 저한테 뭐 사장님 정도 되면 열심히 하면 뭐 루비 정도 할 수 있을 거다고 툭 던지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전사에서도 다이아몬드 핀을 못 달았거든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 핀이라는 것이 그 다이아몬드가 끝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한 거에 대한 나의 결과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라면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저의 네트워크 주네스를 선택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을 때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너한테 다른 네트워크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알아보고 주네스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래, 나는 네가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거를 한 번쯤 보고 싶다. 그게 저한테는 이 다이아몬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보상은 따라오는 거고 내가 선택한 것이 맞았다라는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이아몬드라고 했던 것 같고요. 드림카와 저런 폭포는 뭐냐면 저 차를 꼭 안 가져도 돼요. 여행을 하는데 꼭 빅토리아 폭포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것 또한 저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고 이를 통해서 전에 못하던 거, 내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 못하던 것을 주네스라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가족, 된장찌개입니다. 이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뭐 오늘도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돼요. 좀 맛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한테는 이것 또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같은 비슷한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저의 이런 지금도 변하지 않는 저의 드림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자꾸 보면서 내가 자꾸 마인드 셋업을 다시 하고 뭐 떨어졌던 마음을 다시 먹고,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누구와 하고 싶은지,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 그렇지 않나요? 판매를 하는 건가? 리크루팅을 하는 건가? 트레이닝을 하는 건가? 나는 모티베이션을 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이런 Y를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답이 오더라고요. 각자 다 다르시잖아요. 행동하는 거는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한 삶의 가치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 내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다 각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인가가 이 Y를 통해서 저는 거꾸로 나왔던 것 같고, 그게 다 되고 나야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한테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사장님들께서 Y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무엇을 할 것이고 도대체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았지만 네트워크 사업을 누구랑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먼저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여기 안에서 내가 파트너 사장님과 스폰서 사장님과 여러 그룹의 모든 팀들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업을 하면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이런 Y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게 되고 나니까 누구랑 할 건지,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냥 자동으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생각이 저의 꿈과 목표였습니다. 사업 계획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Y가 굉장히 저렇게 아름다운 Y가 있지만은 사실은 또 굉장히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 사업의 계획서는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꿈과 Y와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행위들, 내가 잡는 목표들이 저는 약간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내가 하는 거는 굉장한 가치고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는 정말 내 인생의 꿈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약간 처음에 저는 사실은 좀 괴리감이 느껴졌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속도와 방향을 제가 정립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느냐, 얼마만큼의 꿈의 크기와 높이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의 속도로 갈 거냐,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거냐가 정해지고요. 이런 꿈과 목표가 정해지면 나의 내적인 거, 나의 자기개발적인 거,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내가 원래 했던 행동이 아니잖아,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건.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도 외적인 것도 그런 모든 내가 받았던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슬펐던 거, 기뻤던 것들이 다 내 경험으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진짜 실력으로 쌓이는 것들이 가능했었고요. 막연하게 꾸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는 저도 이거 되게 그냥 추상적이라 생각했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게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정말 구체화하고, 아까 그 드림보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각화하고
언제까지 할 거다에 대한 기한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누군가한테 연락을 할 거야. 내 파트너 사장님과 오늘은 라인 미팅을 할 거고 소통을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매일매일의 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나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되거든요. 그쵸?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냥 내가 용기 내서 카톡 한번 보내본 거, 내가 용기 내서 전화해 본 거, 인스타를 통해서 리스트 100명을 찾은 거,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서 스폰서를 만나서 내가 어떤 소통을 한 거, 그것도 다 결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의 목표가 필요했고, 일주일도 마찬가지고 한 달의 목표, 주네스 주급이잖아요. 주급.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주급에 대한 목표를 하고 이번 달 같으면 각자 지금 다 핀 목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자기들의 목표, 그것을 이루었든 이루지 않았든 그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더라. 그런 행동을 했던 것도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힘든 발걸음, 힘들게 전화번호를 누르는 거, 힘들게 문자하고 카톡하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다 목표가 되고 그거를 했다는 것이 나의 결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 여러분들이 다 사파이어를 달성을 하셨고, 처음에 저는 주네스 사업 딱 듣고 보상 플랜 이해하고 저 한 달 만에 사파이어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건 나의 목표잖아요. 그렇지만 사파이어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제이드가 되고 펄이 되고 그 기둥을 세우고 그런 리스트들을 빨리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목표는 또다시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3개월, 6개월, 1년, 3년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목표와 계획을 보고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주네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 작은 거, 좀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그리고 정말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저는 진짜 50 되기 전에 진짜 이루고 싶거든요. 너무 까마득해요. 너무 까마득해요. 그래서 이러한 아까 드림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내 가슴에 울림이 오잖아요. 그 처음부터 울림이 잘 오지 않아요. 여기서 깨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마인드셋을 하면서 그 꿈들이 정말 나한테 더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러한 꿈들을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더라.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좀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였었는데, 꿈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름다운데 실질적으로는 보상 플랜 안에서 내 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더라. 결국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면 실질적으로 6명의 기둥을 세워서 그 파트너들과 동반 성장을 해야 되더라. 6명이 한꺼번에 안 되면 1년에 1명, 조금 더 빨리 하려면 1년에 2명. 그래서 1년에 2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3년 안에 다이아몬드 계획을 저는 세운 거예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하고도 그런 꿈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 플랜을 통해서 진짜 구체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 안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강의를 들으면, 이 속에 속해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누군가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인가는 정말 보상 플랜 안에 있더라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네트워크에서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되게 꿈은 예쁘게 포장해요. 근데 사실은 보상 플랜 안에 있었다. 근데 그것을 스폰서와 그리고 나의 파트너와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계획이 나오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쵸?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 이렇게 꿈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세우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번 달에 사파이어 엘리트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루비 디렉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나의 파트너를 사파이어 엘리트 10조를 만드는 것이 저의 또 내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목표가 세워져야 갑자기 고봐요. 보상 풀린 얘기할 때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꿈이라니까요. 네, 그 여러분들도 지금 다양한 목표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 스타트업. 결단을 이제 맺고 끊는 건데 결단이라는 것이 저는 되게 간지럽더라고요. 뭘 이렇게 막 해야 되나. 근데 이 결단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뭔가를 그냥 무모하게 할 거야, 달고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겠다는 약속인데요. 이 안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세운 꿈과 목표에 대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결단이더라고요. 결단. 그러면 그 꿈이 결단을 하면 나의 꿈이 굉장히 구체화가 돼요. 굉장히. 급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Y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결론을 저는 또 얻었습니다. 다 중요한 거 있어요. 저의 Y 중에 하나는 저의 직업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네트워크를 했던 거예요.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50 되는데 머리가 자꾸 흰머리가 나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너무 예쁘잖아요. 막 얼굴이 팽팽하고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화장실 가서 나를 보면 깜짝 놀래요. 거울을 보면. 나도 걔네들처럼 그렇게 젊고 탱탱한 줄 알거든. 나래 사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하니까 나도 나래 사장님처럼 저렇게 젊은 줄 알거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원래는 40이 넘어가기 전에 진짜 학원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달리 할 게 없어요. 그 달리 할 게 없어서 내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뭐 그것도 선택이지만은 저의 목표는 직업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한테 급한 게 학원 수업이었어요. 두 가지 선택이 나한테 왔을 때 고객이 또는 나의 파트너가 나의 미팅을 요청했을 때 나는 학원의 수업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게 급한 거잖아요. 중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포기하고 학원에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네스 사업을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학원 수업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거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 결단이 세워지니까 이제 시간표 배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과 급한 것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주네스 사업에 내가 첫 번째 내 몸이 움직이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매 순간 결단해야 돼요. 매 순간 오늘 아침에도 결단을 해야 되고요. 계속 결단을 해요. 이제 조금 지나가서 이제 에피소드인데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가 계속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날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제가 이제 주사로 밥을 주고 물을 먹이고 나오는데 괜히 얘기 시작했네요. 밥을 못 먹었었거든요. 그날 밥을 먹었어요. 제 밥을. 몇 살이에요? 갑자기 몇 살이에요? 13살인가? 여기도 울잖아. 새끼다 새끼. 근데 이제 엄마 가라고 그냥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돌아왔어요. 둘 다 중요한 일인데 제가 선택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울까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요. 선택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이루고 싶은 저의 꿈이고 Y였기 때문에 그것 동안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렇게 슬플 일은 아닙니다. 매사에 중요한 것과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가족이니까, 강아지도 가족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슬프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다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팀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매 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이 엄청난 빅 비즈니스를 함께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모르고 막 가서 무책임하게 그냥 주네스 좋다, 돈 벌 수 있다 하자, 이거 아니거든요. 알아야 됩니다. 회사가 왜 안전한지,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 보상 플랜이 당신한테 당신의 꿈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저의 공부가 완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 그룹 안에서 가능한지, 당신과 내가 서로 상호 충성을 했을 때 1년, 2년, 3년이 지났을 때 난 당신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나와 함께한 그들도 반드시 내가 제대로 가르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단을 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잘 모르면 스폰서 사장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 행동하기 위한 결단, 이런 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5코어, RRTM,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각 단계의 Y를 얘기하면서 하는 이런 성공의 8단계들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꿈과 Y가 있고, 그의 인생에 내가 관여를 하는 일이더라고요. 내 인생에 관여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단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절에 대한 나의 그 근육도 강해져요. 거절요. 저도 그냥 저도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거절을 받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신규로 리크루팅 하는 사람한테도 거절을 받지만, 수없이 팀과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저희는 그런 거절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다시 행동할 수 있는 결단, 그리고 성공하기 위한 결단들을 매 순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요, 스폰서와 라인 미팅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나의 Y가 강해지고, 당신이 이루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그 진짜가 있어야 급한 거보다 중요한 거를 선택하게 되고, 이런 많은 거절들, 배우기 위한 행동, 거절에 대한 이런 결단들을 계속 매번 결단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그룹의, 이 스폰서의 협력을 믿으시고, 우리 전체 주네스 월드 그룹에 있는 이런 육성 시스템을 믿으시고 또 한 번 결단할 수 있는 사장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단 작성 가장 어렵죠. 누구랑 하고 싶은가? 누구랑 하고 싶은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인맥이 많고, 처음에 네트워크를 접했을 때 인맥이 많은 사람을 골랐어요. 근데 그들이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냐면,
본인의 Y가 굉장히 많고 자기의 꿈이 명확하고 더 좋은 건 네트워커로서 저처럼 뭔가 그 안에 꿈이 간절하신 그런 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주네스를 결단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리스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결단하면 반드시 명단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리스트를 적기 시작하니까 그냥 막 적혔어요. 뭐 리크루팅이 되든 말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노트 2장에다가 빽빽하게 적어갔어요. 명단은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내 Y가 강하고 목표가 강하고 나의 결단이 강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되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리스트가 적혔어요. 그런 리스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사업의 자원입니다. 생명선입니다. 리스트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리스트, 내가 만날 수 있는 리스트, 가망 사업자, 가망 소비자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리스트, 내가 직접 적는 그 리스트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가 죽고 살아요. 근데 요새 너무 좋잖아요. 저도 리스트가 초반에 한 2주 만에 리스트를 소진을 다 했어요. 싹 다 만났어요. 물론 넥스트를 해서 다시 만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인스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스타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제 기술이 늘어나요. 지금은 거진 10명한테 보내면 8명 정도는 답을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 3명, 4명 절반 정도의 약속을 반드시 잡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꼭 결과가 있고 그가 리크루팅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리스트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할 사람이 없으면 포기하게 돼요. 아닌가요? 오늘 파트너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없어서 그냥 동네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커피숍에 아줌마들이 3, 4, 5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부러운 거야. 얼마나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서 나는 막 준비되어 있는데 막 주네스 얘기할 자신 있는데 진짜 좋은데 막 설득시킬 자신 있고 보여줄 자신 있는데 만날 사람이 없대. 근데 만나서 내가 STP를 계속하고 주네스 비전을 보여주면 내가 그 안에서 나의 Y가 또 올라가거든요. 만날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사업이 죽느냐 사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난 사람이 없으면 형제 라인 계속 생각하고 우리 스폰서님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스폰서에 관심을 좀 덜 받는 것 같고 막 그런 온갖 가지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놓고 이 성공의 8단계 사이클을 딱 돌리고 나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5명씩 계속 소통을 해요. 지금은 뭐 너무 많아서 막 까먹을 정도로. 그게 여러분들이 이 주네스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자원일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봐요. 오늘 아침에도 또 차 타고 오면서 20명을 또 적었어요. 그래서 카톡 다 보냈어요. 5명은 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 좀 이따 또 해야지. 네, 그래서 명단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적는다. 제가 다양한 회사의 많은 리더들의 성공의 8단계를 들어봐도 명단은 이 1번은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냥 적는다. 이게 광범위 리스트거든요. 그냥 다 적어요. 절대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적는다. 옆집 아저씨, 뭐 오빠, 뭐 아빠, 나 무시했던 사람, 오빠, 아빠. 그냥 적고 스폰서랑 상담을 하세요. 네, 그러면 이상하게 답이 나와요. 정말. 그리고 선입견과 미리 판단하지 말고 광범위 리스트를 저거를 생각을 안 해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광범위 리스트를 통해서 스스로 압축을 할 수도 있고 스폰서 사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압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몇 명 안 되면 압축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압축 리스트를 통해서 또 예상 조직도를 또 해보는 거예요. 내 대실적에, 내 소실적에, 내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집을, 나의 파트너들의 아름다운 집을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광범위 리스트에서 상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상태 체크. 상태 체크는 일단은 카톡을 해봐요. 일단은 문자를 해봐요.
반응이 있어서 통화를 할 수 있으면 통화를 해요. 그리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지 보세요. 그게 1차 상태 체크입니다. 상태 체크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지금 주네스를 할 건가 말 건가가 아니라 나를 인지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자고 시도를 했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나줄 건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 대한 반응이 괜찮으면 바로 약속을 잡으세요.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언제 어디서 정확하게 컨펌을 하세요. 하시고 1타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다른 회사를 지금 이미 열심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분이 뭐 가정에 뭐 또 일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완전히 막 번아웃 돼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상태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한 일주일 있다 다시 연락을 해볼 사람, 한 달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해볼 사람,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컨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즉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스폰서 사장님은요, 어떤 1차 미팅의 결과가 좋을 거를 기대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냥 그 결과가 나빴든 좋았든 스폰서는 항상 기다리고 있거든요. 항상 즉시. 그래서 1차 상담을 하고 1차 미팅을 하고 넥스트 명단으로 넘겼지만요, 너무나 우리가 긍정적인 거는 일주일 후에,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이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상태 체크를 할 기회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씹었어도 나의 반응이 없었어도 다시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내가 열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진심이고 그 안에 비전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옵니다. 왜냐하면 3개월, 6개월 후에 우리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성장이 있을 거거든요. 3개월 우리가 이대로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사장님들의 몸속에 쌓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운명을 바꾸는 3개월. 그 3개월 후에 굉장히 발전된 여러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는 거.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명단이 있으면 아까 준비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 명단이 자원이 되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그래서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 명단이 있으면은 버틸 수 있다니까요. 매일 하셔야 되고 일주일마다 하셔야 되고. 어제 리스트 작성 다시 다 하셨나요? 네. 자,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꾸준히 명단 작성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하고요. 반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명단 작성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과 그 리스트를 통해서 상태 체크, 그 다음에 1차 미팅을 하고 나서 반드시 스폰서랑 상담 소통해야 된다. 반대로 스폰서 입장이라면 그 명단 작성을 하고 상태 체크 1차 미팅을 하고 난 파트너와도 상담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이 오늘 중요한 미팅을 간다.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해놓으면 그 기억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트너와 또 미팅에 대한 상담 소통을 한다. 생각하고 적은 이 리스트를 통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연락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스폰서랑 함께 하셔야 돼요. 뭐 대단한 전략 전술 아니에요. 7시에 만나는데 6시에 미리 가가지고 상태 파악을 하고 총으로 쏠 건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내가 어떤 리스트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스폰서랑 소통을 하라는 거죠. 자, 이것은 매일, 매주, 매월 반복하고 실행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요일 저녁마다 리스트하는 거, 일요일 저녁마다 다시 인스타를 파는 거, 그리고 나의 리스트를 늘리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좋은 상상을 했다가도 다시 또 스트레스 받고 수없이 반복을 하지만 이런 리스트를 우리는 계속 해야지 주네스 사업에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다시 나한테 찬스는 온다라는 거. 자, 리스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주네스 와서 제가 들은 겁니다. 네, 여성? 왜요? 별표 안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십니까?
45세 이하 네트워크 경력자 612 가능자. 실컷 설명했는데 카드 한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4개를 해가지고 이런 리스트를 하는 거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선 컨택 가능성을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예쁘게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스폰서랑 소통하기 위해서. 하지만 별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저렇게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봤어요. 그리고 비고는 뭐냐면은 강호동은 연락을 했는데 나를 기억을 못해. 그리고 나를 씹었어. 그럼 저는 그냥 X를 해요. 그렇게 하고 세모는 그냥 좀 애매한 거 연락을 했는데 뭐 약간 내가 만나자고 하면 약간 이렇게 만나줄지 약간 세모. 근데 동그라미는 연락을 했는데 되게 반가워해. 그리고 만나자고 했는데 바로 약속이 잡히는 사람들을 동그라미를 해서 X를 빼고 이게 지금 6개죠? 6개밖에 없지만 한 100개 정도 있다고 보고 그런 리스트를 다시 이렇게 압축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세모나 동그라미 했던 사람만 또 적어요. 또 적고 새로운 리스트를 또 다시 채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매일 10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는 나의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연락을 하면 또 바쁘다고 안 만난다는 사람 그 사람 또 넥스트.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연락을 또 해봐요. 일주일 있다가 연락을 해봤는데 또 반응이 괜찮아. 그럼 또 추가. 그래서 만나질 것 같아서 내가 뭔가 딱 주넥스 전달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인스타에서 엊그저께 방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 이상한 글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인연이란 인연은 소중한데 뭐 내 맘 같지 않더라 뭐 이런 올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또 기회가 뭐 뒷북치는 걸 수도 있지만 왜냐면 그 정도 글을 올렸다는 거는 이미 막 이렇게 했다는 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매일매일의 이런 리스트가 계속 바뀌는데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알았어를 10번 반복을 해서 그럼 저는 또 넥스트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거절을 못해. 근데 만나줘야 내 리스트니까요. 그런 압축 리스트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카톡 보내고 잔소리하고 이제 리스트를 또 다시 해요. 그걸 매일 합니다. 매일. 예. 자, 그리고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라인 미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들 지금 가장 뭐가 힘드세요? 뭐가 가장 문제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3번까지는 준비 단계잖아요. 그건 혼자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어렵대요. 여기서부터 하우투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내가 컨택을 하고 어떻게 만나자고 하고 어떻게 초대할 건가에 대한 방법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정말 팀워크가 중요해요. 진짜 여기서부터 팀워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렇게 어렵대요. 그리고 또 4번부터 저를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STP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아무리 내 머릿속에 Y가 있고 결단을 하고 그 리스트를 통해서 했지만 내가 이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꿈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개꿈이라고. 그럼 결국에 인적 사업을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인적 사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팀원들이 늘어가고 팀이 되고 그룹이 됐을 때 나한테 보상이 오는 거고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준비한 명단 작성을 통해서 또 내가 컨택을 해서 반응이 오는 압축 리스트, 가능성이 많은 사람, 스폰서랑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미팅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도를 하는데요. 전화로는 웬만하면 사업 설명을 하지 않는다.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요새 느낀 거는 감정이 섞인 게 아니면은 오히려 문자가 더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느낀 거는. 그리고 요새는 또 젊은 세대들은 막 이렇게 통화하고 만나고 이러는 것보다 톡으로 하는 걸 훨씬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톡은 남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되고 딱 정확하게 팩트가 남기 때문에 꼭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문자로 딱 정확하게 남기는 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랑 쓰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약속을 잡는 도구로만 사용을 하시고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잡는 게 기술이에요.
만나줄 그러면 다음 주쯤에 만나 이러면 안 만나줘요. 언제 한번 만나고 그러면 이번 주 안 되고 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럼 그 다음 주에 볼까? 요번 달엔 좀 바쁘니까 다음 달에 볼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약간 느낌이 있을 때 자꾸 시간과 장소를 자꾸 땡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빨리 잡고 컨펌을 하는 게 여기서 기술이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지만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대단한 정보를 줄 것 같은 느낌. 굉장히 정확한 말투로, 확신에 찬 말투로 약속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정보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정보를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내용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이제 막 물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만나자고 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뭐 저는 그냥 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정확하게 뭔데? 이러면 만나서 얘기하자고. 만나서 얼굴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고. 1시간만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만나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나 오랜만에 지인이나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만날 때 왜 만나자라고 해? 이래가지고 막 밥 먹고 막 차 마시고 시간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만나가지고 실컷 밥 먹고 차 마시고 2시간 동안 수다 떨다가 마지막에 나오기 5분 전에 얘기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게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 근데 저는 그냥 저의 목적을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시간과 이런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시간은 나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파트너의 시간이기도 하고 내 스폰서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즈니스 마인드, 나의 말투, 나의 목적을 정확하게 느낌을 주고 약속을 잡는다. 그리고 상대를 만나서 막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면 막 겁나요. 겁나는데 상대 얘기를 들을 자세로 만나면 만나기 전에 되게 편해요. 근데 이제 듣다가 2시간 보내면 안 되고. 그래서 상태 파악을 하는데 F, 로아렘 다 아시죠? F는 이제 패밀리, O는 아큐페이션, R은 뭐 레크레이션, M은 머니. 상대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와 현실 점검을 하는 거죠. 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지, 나랑 이런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을 그분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얘기를 하시고요. 충분히 듣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한테 질문을 던진다라고 1년 동안 배웠어요. 그 사람한테 이건 이렇잖아, 네트워크를 해야 되잖아, 연금이 필요하잖아 라고 그를 설득하는 것보다 그한테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끔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지금 괜찮아? 그래서 지금 재밌어? 그래서 지금 충분히 괜찮아? 당신의 꿈은 뭐야? 1년 후의 목표는 뭐야? 이런 질문을 통해서 또는 경력자, 타사의 리더들을 만났을 때는 그 회사가 당신의 10년 후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 그러면 그가 그 질문을 듣고 생각해요. 나의 딱 스스로로 뭐 했습니다 라고 떨어지는 말보다 뭐 했습니까? 라는 말에 그는 훨씬 더 많은 뇌가 작동을 하고 훨씬 많은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상대가 현실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근데 질문하는 것도 충분히 들어야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충분히 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초심자와 경력자에 따라서 아까 사장님 얘기하셨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 경력자를 만나니까 초심자 이 줄을 제가 추가를 시켰어요. 경력자들은 아까 리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몇 살인지, 왜냐면 나이에 따라서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다르고 그의 열정이 다르고 앞으로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되게 중요하고 그가 어떤 회사에 얼마만큼의 경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직급을 가장 높은 레벨의 직급을 성취를 했는지, 그거는 그가 뭐 다 비례하는 건 아닌데요. 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나 거기서 견뎠고
그 네트워크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경력과 직급자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시 옮겨서 혹여나 회사를 다시 옮겨서 주네스 사업을 같이 하게 되더라도 그는 조금 맷집이 세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RRTM을 기준으로 우리가 리크루팅을 하잖아요. 판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기본적으로. 또 리크루팅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있는지, 팀워크로 파트너하고 함께 이렇게 동반 성장을 해본 적이 있는지, 파트너를 이뤄본 적은 있는지, 스폰서랑 호흡하는 팀워크는 아는지, 얼마만큼의 매출을 깔고 앉아봤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상대 레벨이 정해지고 주네스에 와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그 눈높이가 좀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도 이거를 안 묻고 깜빡하고 나오는 적이 있어요. 경력자들은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직급이었었고 아무리 많은 그 매출을 해본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네트워커로서 그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대상이에요. 어떤 타사 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직급을 찍었다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주네스 비전이 굉장히 크고 많다 하고 우리의 타이밍과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그가 네트워커로서 꿈과 목표가 없다면은 사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완전 느꼈어요. 자, 그러한 상태 체크를 통해서 만약에 그가 네트워크로서 꿈과 목표가 아직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나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만나서 제가 느꼈던 고충을 막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네트워크로서 꿈과 목표, 나의 상태 체크를 하시고 가신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네트워커로서 꿈이 있고 이전 회사에서 이 정도 상태고 앞으로 좋은 타이밍에서 스폰서랑 협력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쩌면 잘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상태 체크를 하고 그의 문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리크루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같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게 핫버튼인지 모릅니다. 현실 점검이 핫버튼일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한 욕심과 얼마나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 같고요. 또 자아실현과 가치 창출을 해야 되는 그 도구를 찾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핫버튼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그 핫버튼을, 그 니즈를 찾을 수 있더라. 그거를 한 번 첫 번째 미팅에서 이거를 다 파악하고 오시면 굉장히 성공적인 미팅이세요. 굉장히 성공적인 미팅. 근데 보통 처음에는 다들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나 괜찮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상태 체크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만나면 이런 상태 체크가 돼요. 근데 너무 내 얘기를 하러 가면 이런 상태 체크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미팅 전후 스폰서랑 상담을 한다. 저는 혼날까봐 얘기를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만나고 나서 잘 안 돼가지고 미팅을 1시간만 해야 되는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 나래 사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이제 끌고 미팅을 하고 나면 항상 혼나요. 오늘 미팅은 실패구나. 어쩔 때는 1시간 반 넘으면 전화하실 적도 있었어요. 전화 받아보셨나요? 네. 스폰서랑 상담을 잘했건 못했건 이런 상담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스폰서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능력 있는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스폰서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스폰서보다는 나의 비즈니스 상황을 잘 알고 나와 꾸준히 소통해왔던 스폰서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폰서가 한 분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질문하고 계속 물어보고 나의 상태를 그냥 여실히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전략과 전술, 미팅 전후에 전략과 전술을 신속 면밀하게 소통해 줄 수 있는 스폰서와 이런 소통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폰서인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폰서이려면 많은 리스트를 통해서 많은 미팅과 그 안에 경험들이 쌓여야 이런 소통과 이런 상담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네. 왜?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파이브 코어에서도 얘기했던 콜라보레이션, 협업. 여기에 우리를 한번 대입을 해봤나요? 협업이라는 것에.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팀워크가 너무나 멋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업을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진짜 이 협업을 하고 있는지. 50% 초대의 시작이다. 나의 몫입니다. 1차 미팅을 통해서 그가 주네스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네트워크를 주네스를 막 거창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50%는 그 사람의 그 50%를 전달하는 사람의 진정성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거는 객관적인 팩트도 있겠지만 나의 스토리로 나의 Y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더라고요. 이게 정말이었어요. 막 주네스가 전 세계 매출이 얼마고 글로벌이 어쨌고 내 스폰서가 어쩌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막 이런 거보다는 정말 왜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네스를 해야 되고 여기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플랜으로 나의 팀과 나의 그룹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자신 있다. 그런 얘기들로 상대의 50%를 꺼내야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정성들의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1시간 반 시간 내달라는데 안 내주겠어요? 1시간만 내달라는데? 그래서 들어보겠다까지가 예습니다. 하겠다 아니고 들어보겠다. 들어보겠다까지 하는 게 어렵나요? 한 번만 만나주고 나중에 통 사정을 해요. 한 번만 우리 나래 사장님 그거 잘하시네. 한 번만 우리 스폰서님 한 번만 만나봐라. 네. 30%는 스폰서의 몫입니다. 물론 50%, 30%를 제가 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협업이라면서요. 나의 메시지 말고 스폰서가 더 사업 설명을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주네스의 정보를 전달하고 비전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렇게 내가 회사가 어쩌고 보상이 어쩌고 다 설명했는데 뒤늦게 근데 그 스폰서를 만나니까 지금 진짜 괜찮더라. 그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안 하고랑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스폰서를 연결을 할 때 좀 기술적인 게 협업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1대1 미팅으로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스폰서를 연결하기 전에 그 사람과 가망 사업자와 시간, 장소까지 연락처까지 잡고 토스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컨펌하는 게 내 몫입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그 시간에 나가서 객관적인 주네스 정보를 전달을 하고 내가 했던 상태 파악 말고 또 스폰서가 파악하는 또 상태 파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럴 거다. 왜냐면 나랑 아는 지인보다 스폰서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건 흡사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은 얘는 진짜 머리가 좋은데 안에서 그렇다는 게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그래서 객관적인 또 스폰서가 그를 만나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요. 호일러 법칙은 네트워크 하셨던 사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다른 이런 것보다도 나랑 가망 사업자랑 이제 스폰서 사장님과 2대1 미팅을 할 때 충분히 소개를 하고 두 분이서 정확하게 서로와 서로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이 만나도 옆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저는 이제 인사를 시키고 잠시 나가서 저는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20% 크로징은 저의 몫입니다. 사인은 제가 받습니다. 저의 책임이거든요. 일대 파트너는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사인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대 3대 1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왜 5-3일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비중이 가장 크다라는 게 키였어요. 사실은 어떤 사업 설명보다 스폰서에게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50%를 하는 이 안에 내가 참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내가 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네스 사업을 하는 네트워커로서의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5대 3대 1라는 것이 저는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 시도해서 안 됐다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다음에 또 다시 시도를 하고 또 다시 스폰서 사장님과 연결을 해보고 또 스폰서 사장님이 연결을 했는데 또 잘 안 됐어. 그럼 다시 또 컨택을 하고 또 다시 스폰서랑 또 2차 미팅을 하고 클로징을 했는데 한 번만에 안 돼. 그럼 또 가고 또 비전 전달을 하고 또 만나고 그거를 반복했을 때 이게 정말 콜라보가 돼서 결과가 나오더라. 근데 확실한 거는요. 그가 사인을 하는 거는 최소 5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만나는 횟수, 스폰서랑 만나는 횟수, 비전을 주는 사업 설명을 하는 그 횟수가 5번이 돼야 그가 결단을 하더라는 게 저의 평균의 어떤 횟수였습니다. 미팅의 횟수. 네. 네, 여기까지가 1시간 됐네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성공의 8단계 1부고요. 다음 주 2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행동 단계, 피드백하는 단계들을 사장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